오늘 아침 건강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견과류 드세요. 뇌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으셨을 겁니다. 견과류는 다 몸에 좋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30년 근무했고 지금은 뇌 건강과 식습관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 이재현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견과류 봉지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들 중에 브라질 너트와 호두 같은 건 뇌를 지켜주지만 땅콩과 캐슈너트 같은 건 오히려 혈당을 흔들고 뇌염증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그냥 견과를 좋아요만 반복하지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재현 박사가 이 영상 하나로 잘못된 정보를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어보신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핵심 이야기는 뒷부분에 나오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놓친다면 여러분들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실 겁니다. 얼마 전 제 연구 상담실에 오신 69살 장 여사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장 여사님은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나이 먹으니까 깜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요새는 좀 심한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시더라고요. 걱정이 많으신 게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까 딸이 챙겨준다며 견과류를 매일 아침 한 움큼씩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견과류 좋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드셨대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아침에 견과류를 먹고 나면 오전엔 괜찮은데요. 점심 먹고 나면 머리가 뿌옇게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진대요. 아까 며느리가 뭐라고 했더라 싶어서 다시 전화를 걸게 되고요. 장 보러 갔다가 내가 뭘 사려고 왔더라 하면서 진열대 앞에서 한참 서 있게 된대요. 손주 이름도 그래요. 분명히 아는데 혀 끝까지 왔는데 막상 부르려고 하면 잘 안 나온대요. 박사님, 이게 치매 오는 건가요? 무서워요. 장 여사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분명 뭔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아까 들었던 말이 기억 안 나고요. 단어가 혀 끝까지 왔는데 막상 입 밖으로는 안 나올 때요. 저는 장 여사님의 식습관을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 여사님이 매일 드시던 견과류가요. 사실은 뇌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혈당만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리는 종류였던 거예요. 캐슈너트가 제일 많이 들어있었고요. 땅콩도 꽤 많았어요. 반대로 뇌세포를 쫀쫀하게 지켜주는 호두나 브라질 너트는 거의 안 드시고 계셨어요. 장 여사님, 이제부터 견과류 종류를 좀 바꿔보시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장 여사님이 제 조언대로 견과류 종류만 바꾸고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거든요. 박사님, 요새 손주 이름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리고 오후에 느끼던 그 멍한 느낌이 정말 확 줄었어요. 며느리가 말하는 것도 이제 잘 기억나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마트에서 뭘 골라야 할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확 깨워주는 견과류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너트 아시나요? 마트 견과류 코너 가시면요. 다른 견과류보다 좀 크고요. 울퉁불퉁하게 생긴 게 좀 투박해 보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합니다. 왜 브라질 너트가 좋은가요? 브라질 너트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셀레늄이 뭐냐면요. 뇌세포를 회복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뇌세포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지치고 손상되잖아요. 그 손상된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이 셀레늄입니다. 그런데 셀레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니까요.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연구 결과는 뭐라고 하나요? 해외에서 진행된 노화 영향 연구를 한번 볼까요? 셀레늄이 부족한 노인분들은요, 인지 점수가 낮을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한 분들은 인지 기능이 훨씬 잘 유지됐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68살 김선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기억력이 점점 흐려져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대요. 내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 제가 브라질 너트를 하루에 딱 한 알씩만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거든요. 그렇게 석 달 정도 꾸준히 드셨더니요, 머릿속 맑음이 확 회복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신기해요. 요새 약속도 잘 기억나고 손주들 이름도 바로바로 나와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딱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한 알이면 충분해요. 에이, 한 알로 되겠어요?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워낙 높아서요. 한 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과잉 섭취가 돼서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알만 기억하세요. 한 알이면 됩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냐고요? 껍질째 보관하시고요.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요. 주의할 점 하나 더. 한 알 이상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 알 먹어도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드세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브라질 너트를 평소에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처음이에요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두 번째, 호두, 뇌 모양을 닮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두, 까보신 적 있으시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호두를 까면요, 우리 뇌랑 똑같이 생겼어요. 주름진 모양까지 비슷해요. 옛날 어른들이 호두가 머리에 좋다고 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호두가 좋은가요?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신경세포막을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뇌세포가 딱딱하게 굳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유연해야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기억도 잘 나고 생각도 빠르게 되는 겁니다. 연구 결과는 뭐라고 하나요? 규칙적으로 호두를 먹는 노인분들이요, 인지검사에서 더 좋은 수치를 보였다는 보고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특히 단어 기억력이나 대화 흐름을 따라가는 능력이 훨씬 좋았대요. 실제 사례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72살 이정숙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소에 달콤한 간식을 좋아하셨대요. 사탕도 드시고 초콜릿도 드시고요. 그런데 달콤한 걸 먹고 나면 머리가 더 멍해지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달콤한 간식 대신에 호두 반줌으로 바꿔보시겠어요? 이정숙 님이 그렇게 한 달 정도 드셨더니요. 박사님, 신기해요. 요새 손주들이랑 대화할 때요, 흐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려고 했더라? 이런 게 확 줄었어요. 기억력 끊김이 줄고 대화가 훨씬 매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호두는요, 하루에 반쪽으로 7개에서 8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반쪽이요? 한 쪽은 안 돼요? 반쪽이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생호두가 제일 좋고요. 아니면 약하게 로스팅한 형태도 괜찮아요. 단, 설탕 코팅이나 꿀에 버무린 건 절대 피하세요. 간혹 마트에 가면요, 꿀호두, 설탕호두 이런 거 파는데요. 그거 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혈당만 올라가요.
주의할 점.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루에 20개 먹다가 일주일 뒤에 안 먹는 것보다 하루에 7개씩 매일 드시는 게 100배는 낫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호두를 간식으로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아몬드는 많이 드시죠? 그런데 제대로 드시는 분은 생각보다 정말 적습니다. 왜 아몬드가 좋은가요? 아몬드는 혈당 안정에 정말 탁월합니다. 여러분,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면요.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뇌세포가 엄청나게 지칩니다. 아까 장 여사님이 오후만 되면 머리가 뿌옇다고 하신 게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몬드가 이 혈당 스파이크를 확 완화시켜줍니다. 연구 결과는 뭐라고 하나요? 아몬드를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요, 식후 혈당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할 때 아몬드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았대요. 실제 사례를 또 보여드릴게요. 70살 박도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침은 잘 드시는데요. 점심 먹고 나면 피곤해서 꼭 낮잠을 자야 했대요. 그리고 오후 내내 머릿속이 흐릿하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됐대요. 박사님, 나이 먹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박도윤님한테 아침 식사에 아몬드를 15달 정도 추가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드셨더니요. 박사님, 요새 점심 먹고도 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후에 느끼던 그 피로감이랑 머릿속 흐릿함이 정말 확 줄었어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소금 없는 생아몬드로요. 하루 15알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전에 먹거나 식사 중에 먹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간혹 간식으로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식사랑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주의할 점 정말 중요해요.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 코팅한 아몬드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마트에 가면요, 허니 아몬드, 초콜릿 아몬드, 와사비 아몬드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생아몬드 또는 볶은 아몬드, 무염을 선택하세요. 포장 뒷면에 성분 확인하시고요.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있으면 사지 마세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몬드는 어떤 형태로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 피스타치오. 잠이 보약이라는 말 진짜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초록색 껍질에요. 하얀색 알맹이가 들어있는 거요. 왜 피스타치오가 좋은가요? 피스타치오에는 자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깊은 수면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왜 수면이 중요하냐고요? 우리 뇌는요, 잠을 자는 동안에 회복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잠자는 동안에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연구 결과는 뭐라고 하나요?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고령층은요, 수면 지속 시간과 효율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한테 효과가 좋았대요. 실제 사례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73살 문영애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잠드는 게 너무 어려우셨대요. 누우면 한두 시간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데요. 새벽에 또 깨고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대요. 박사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종일 피곤해요. 제가 문영애님한테 피스타치오를 잠들기 1시간 전에 20알 정도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드셨더니요. 박사님, 신기해요. 요새 잠도 빨리 들고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잠들기 1시간 전에요. 소금 없는 피스타치오를 20알에서 30알 정도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적당량만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미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요, 취침 직전은 피하시고요. 한두 시간 전에 드세요. 그래야 소화가 좀 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스타치오도 소금 코팅된 거 말고요.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제 뇌를 지키는 견과류 4가지를 다 봤습니다.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봐야겠죠? 조심해야 할 견과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를 먹어도 나쁜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땅콩,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합니다. 마트에 가면 제일 싸고 흔한 게 땅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땅콩을 제일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이 땅콩이요,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하나요? 땅콩은요, 나무 위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땅콩이에요.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곰팡이 독소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문제인데요. 이게 간은 물론이고 뇌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뇌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오염 여부를 겉보기로는 절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깨끗한 것만 골라 먹으면 되지 뭐 하시는데요. 그게 불가능해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 독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환자분 중에 6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땅콩을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 한 줌씩 드셨대요. 그런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요. 염증 수치도 높았어요. 땅콩을 끊으시라고 권해드렸더니요. 석 달 뒤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다른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정땅콩이 드시고 싶으시면요. 소량의 생땅콩만 가끔 드시고요. 많은 양은 절대 피하세요. 그리고 볶은 땅콩, 튀긴 땅콩, 땅콩 과자 이런 건 더더욱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땅콩은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두 번째, 캐슈너트. 달콤하지만 혈당 폭탄. 캐슈너트 참 맛있죠? 부드럽고 고소하고 약간 달콤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왜 조심해야 하나요? 캐슈너트는요, 탄수화물 비중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 기억하시죠? 캐슈너트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딱 좋은 견과류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뇌피로와 인지저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장 여사님이 오후만 되면 머리가 뿌옇다고 하신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장 여사님이 매일 아침 드시던 모든 견과류 안에 캐슈너트가 가장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환자분 중에 60대 초반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캐슈너트를 간식으로 한 번에 한 줌씩 드셨대요. 그런데 먹고 나면 한두 시간 뒤에 갑자기 피곤해지고 머리가 멍해진대요. 캐슈너트를 끊으시라고 권해드렸더니요. 오후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먹고 싶으시면 양을 엄격하게 줄이세요. 한 번에 5알 이상은 드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면 삶은 계란이랑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치즈랑 같이 먹는다든지요. 그러면 혈당 상승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아예 안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캐슈너트를 한 번에 많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마카다미아. 고급스럽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마카다미아는요, 비싸고 고급스러운 견과류로 알려져 있죠.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고요.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하나요? 마카다미아는요, 지방 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지방이 많다는 건 칼로리도 아주 높다는 뜻이에요. 젊을 때는 소화도 잘 되고 대사도 잘 되니까 괜찮은데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카다미아를 많이 먹으면 노년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과잉 섭취 시 체중 증가는 물론이고요. 전신 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체중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마카다미아를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환자분 중에 60대 중반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마카다미아를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저녁 간식으로 한 줌씩 드셨대요. 그런데 석 달 만에 체중이 4kg이나 늘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도 올라가 있었고요. 마카다미아를 끊으시라고 권해드렸더니요. 체중도 다시 줄고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일 드시는 건 절대 피하시고요. 가끔 소량으로만 제한하세요. 특별한 날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5알 이하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카다미아를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번째 장, 산패가 빠릅니다. 잣죽, 잣소스, 한국 음식에 자주 쓰이죠? 요리에 넣는 건 괜찮은데요.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건 조심하세요. 왜 조심해야 하나요? 잣은요, 산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산패가 뭐냐면요. 기름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산패된 기름은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맛도 쓰고 텁텁해지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잣에 들어있는 특정 지방 성분이 체내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고령층은 과량 섭취를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환자분 중에 7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잣을 정말 좋아하셔서 간식으로 자주 드셨대요. 그런데 먹고 나면 입안이 쓰고 텁텁한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잣을 끊으시라고 권해드렸더니요.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리에 소량 사용하는 정도로만 제한하세요. 예를 들면 나물 무칠 때 조금 넣는다든지요. 잣죽 만들 때 넣는 정도요. 간식으로 한 줌씩 먹는 건 절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잣을 보관하실 때는요. 반드시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산패가 정말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잣을 간식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자, 이제 조심해야 할 견과류 4가지도 다 봤습니다. 땅콩, 캐슈너트, 마카다미아, 잣. 이 4가지는 정말 조심하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60세 이후 뇌를 지키는 견과류 4가지. 첫째, 브라질 너트. 하루 딱 하나의 기적. 둘째, 호두. 뇌 모양을 닮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아몬드. 혈당 안정의 왕. 넷째, 피스타치오. 수면이 보약입니다. 조심해야 할 견과류 4가지. 첫째, 땅콩. 곰팡이 독소 위험. 둘째, 캐슈너트. 혈당 폭탄. 셋째, 마카다미아. 소화 부담. 넷째, 잣. 산패 위험.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다 몸에 좋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TV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들으셨잖아요. 실제로는 종류에 따라 뇌염증, 혈당, 수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혈당이 왔다 갔다 하고 뇌세포가 지치고 염증이 쌓입니다. 올바르게 선택하면 기억력과 집중력, 수면 회복력까지 분명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재현 박사인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종류를 고르세요. 양보다 종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일 마트에 가시거든요. 모든 견과류는 사지 마시고요.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를 따로따로 사세요. 처음엔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에이, 그냥 모듬으로 사는 게 편한데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뇌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으신가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매일 꾸준히 선택해 보세요. 한 달만 드셔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머리가 더 맑아지고요. 오후 피로감이 줄고요. 잠도 더 깊게 주무시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 예고 한번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견과류 외에도 뇌 노화를 늦추는 식습관을 더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이걸 먹으면 뇌가 10년 젊어진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니까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이 가거든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도움됐어요. 처음 알았어요. 내일부터 실천할게요.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